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아픈 고민 하나하나 치유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마감한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이어집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한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그 해결책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엔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도 준비가 돼 있죠. 이 50분 동안 여러분의 꽉 막힌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고요. 또 다채로운 투자 정보들까지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시장 점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강후약의 그래프를 그려낸 하루였습니다. 어제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미증시가 대체적으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에 CPI 훈풍을 받은 건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스타트를 끊었지만요. 결국 운전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2% 흘러내려 2,491포인트로 2,500선을 깨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0.63% 하락했습니다. 824.54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정글 같은 시장 또 잘 헤쳐나가야겠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차트의 신, 차트의 왕,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이 50분 또 알찬 투자 정보들로 채워가 봐야겠죠. 그럼 대표님의 주특기도 확인해 보시죠. 대표님의 주특기는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지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탄탄한 종목들로 수익까지도 챙겨주시는데요. 그 결과 대표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해주신 종목들로 확인해 보시죠. 5월 초에 휴장이 많다 보니 몇 거래일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만 벌써 무려 8개의 종목을 픽해 주셨습니다. 여러 종목 남발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지퍼만 주시면 강한 상승 탄력 가진 종목들, 또 더구나 상한가 종목들만을 이렇게 픽해 주십니다. 즉 대표님과 함께였다면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만큼은, 여러분의 종목만큼은 상승불, 빨간불을 켤 수가 있었겠죠. 찍었다 하면 상한가여서 찍상이라고도 불리시는 우리 대표님은요. 이제 상한가 종목 100개를 가뿐히 뛰어넘고 200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투자의 정글 방송이 시작된 지난 12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벌써 누적 104종목의 상한가 종목을 짚어주셨는데요. 상한가 종목 누적 200개 돌파, 우리 대표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에 그저 가까이 비추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8글자 직접 검색 후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매번 짧게만, 부족하게만, 또 아쉽게만 느껴지는 분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러하다 하시면 방송이 끝나고도 우리 대표님과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내 종목의 차트 상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신청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종목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고민 내용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여러분의 고민 직접 들어주시고 또 해결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투자의 정글도 힘차게 달려볼까요?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함께하는 차티스트 김진영입니다. 제 이름 앞에 차티스트라고 하는 필명이 붙어 있죠. 왜일까요? 저는 이제 차트만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 모양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퀀트의 투자 영역을 갖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자, 차트만을 가지고 종목을 선별하고 또 그리고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할지를 항상 결정하는 그러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베스팅도 있고요. 트레이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가지고 사고 파함을 반복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사놓고 그냥 쭉 들고 가는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트레이딩이 있지 않으면은 최고의 효율적인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라고 항상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자면 자, 현대차를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현대차 주가도 지난 12월 29일이죠. 작년 말일 12월 29일 15만 5천 원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21만 원까지 올라가고 이러한 상승률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시장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아, 현대차 이러면서 또 전기차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정부에 또 지원 세제 지원 방안 또 나오고 블라블라 어떤 뉴스가 지금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제발 좀 그 뉴스가 작년 12월 달에 15만 원일 때, 16만 원일 때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주가는 15만 원대에서 21만 원까지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가져왔죠. 그리고 상승했더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현대차를 잡고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요.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인데요. 아, 우선주가 나왔네요. 자, 현대차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 12월 29일 최저점이 15만 5천 원 아니고 15만 500원이었군요. 네, 15만 500원을 찍고서 주가가 오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만은 어때요?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95%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됐을까요? 시청자분들께. 자, 현대차는 제가 작년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어떤 얘기 됐냐면 18만 원 아래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18만 원 아래에서 무조건 매수하십시오. 18만 원 아래에서 매수해서 2025년을 생각하고서 타겟 수익률 30% 40%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는 개런티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미 수익률 자체를 놓고 보면은 18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놓고 보면은 3만 원 올랐죠. 그럼 10%는 18,000원이고 20%는 36,000원이니까 다 20%가 조금 안 되게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자, 지금 뉴스에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 뉴스라고 하는 건요.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엄청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정부 지원도 해주고 회사 입장에서 좋을 거야. 그쵸? 그런데 이게 미래에도 계속 지금 좋게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 지금 있잖아. 주가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현재 현상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현대차 이제 매도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올해 3, 4분기, 4, 4분기 때 주가가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나면 그때 가격 라인 자체가 다시 18만 원대까지 다시 올 수 있는데 이때 다시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또 21만 원, 22만 원대 오면 이 위에서 이제 다시 매도를 하십시오라고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티스트 퀀트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주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움직이고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러한 예측 부분들이 확률적으로 다시 높게끔 분석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현대차를 2021년 1월 달을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지난 2021년 최고점 찍었던 1월 11일 상황입니다. 자, 최고점 보이는 이 구간 28만 9천 원 보이시죠? 1월 11일입니다. 이때 최고점을 찍었는데 시기적으로 2021년 1월 달과 그리고 작년 2022년 12월 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시간 자체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시간 자체가 2년이 딱 흘렀죠.
정말 정확하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주가의 모양을 놓고 보면 최고가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28만 9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최저가의 가격이 15만 5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8만 9천 원이 15만 원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30만 원이 15만 원 된 거죠. 손실률이 몇 %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50%를 기록합니다. 예. 언제 동안요? 2년 동안. 네. 2년 동안. 2년 동안 현대차가 30만 원, 28만 9천 원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쭉 떨어져가 15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회사라고 하는 현대차라고 하는 이 회사가 2년 동안에 회사에 어떤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시장에서 마켓쉐어율이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리콜이 쏟아져 가지고 손실 금액이 뭐 어마어마하게 났고, 그래서 회사에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규모가 정말 10이었던 규모가 5가 될 만큼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전혀 회사는 그런 문제가 전혀 있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28만 9천 원이 15만 원이 됐어요. 하락률 자체가 50%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락률 자체가 50%가 떨어졌어. 50%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자그마치 마이너스 50%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좀 투자에 대한 관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인베스팅을 얘기해 봅시다. 인베스팅. 그럼 회사의 현대차의 적정 주가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과연 이때는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 이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였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럼 앞으로는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자, 주가라고 하는 건 결국은 회사 자체가 2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몇 퍼센트? 마이너스 50%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락률을 기록했어요. 비단 이거를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거야. 이렇게 치부하시겠습니까? 인베스팅하는 입장에서. 같이 투자하는 입장에 봐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 떨어지니까 얘도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대로 존버해. 이게 무슨 투자예요, 여러분들. 그냥 요행을 바라는 거죠. 물론 회사의 적정 가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또 함수들을 섞어가지고 적정 주가를, 목표가를 만들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목표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언제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현대차를 너무 사랑해. 내가 투자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현대차를 가지고 있을 거야. 인베스팅 관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투자가 효율적인가? 작년 1월 달에 여러분들, 작년 1월 달에 28만 9천 원 찍었었을 때, 28만 9천 원 찍었었을 때 이때 뭐예요? 매도하고, 그죠? 매도하고 주가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언제 하락이 멈췄습니까? 이때 하락이 추세가 멈춘 거예요. 좀 더 기술적으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외바닥, 쌍바닥 포인트에서 놓고 봤었을 때 작년 12월이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지나온 차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팍스뉴스 TV 1월 첫째 주 방송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는지. 2023년 올해 1월 달에는 무조건 지수 우량주, 코스피, 지수 우량주, 블루칩을 무조건 매수하십시오. 그래야 돈 법니다. 거기엔 현대차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제가 공언한 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죠. 18만 원 아래에서 무조건 현대차 모아가십시오. 타깃 프라이스 25만 원까지는 개런티가 될 수 있다. 중장기 관점에서.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나온 차트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작년 12월 말에 1월 달부터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럼 인베스팅 관점에서 여러분들 여기 작년 2021년 1월 달에 28만 9천 원에서 뭐 합니까? 매도를 해요. 그리고 이 종목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직 여전히 하락 추세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21년 1월 이후에 2022년 12월까지는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2023년 1월 달에 턴어라운드가 되죠. 그때부터 매수라는 거죠.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까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매도를 합니까? 제가 얘기했죠. 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매도 관점에서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21만 원대, 22만 원대 오게 되면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왜 여기서 매도를 할까요? 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외봉, 쌍봉이죠. 여기서는 외봉 포인트. 그리고 지금 현재 포인트가 쌍봉 포인트예요. 쌍봉에서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쌍바닥에서는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베스팅 관점 놓고 보시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만 원, 22만 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현대차가 너무 좋고 사랑해.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고점이 나오면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이 고점이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고요? 18만 원대 언더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18만 원이 되면 그때 또 사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끌고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미리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거예요. 차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른쪽 여백을 조금 더 만들게요. 그래야지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시기에도 편하게 미래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앞으로 2023년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24년 1, 2, 3, 4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종목은요.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하락 추세에 대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제 박스권 내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패턴 구간은 자 그림을 좀 제가 크게 그리자면 자 이 부분이 최저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최저점이 되는 거죠. 언제요? 작년 2022년 12월 29일이 최저점 15만 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저점을 기준으로 차트를 만들어 갑니다. 누가? 세력이요. 여러분들 현대차에도 세력이 있는 거예요. 다만 불법적 요인이 없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주가라고 하는 거는 적정 고가, 적정 저가에서는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그럼 앞으로 세력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 현대차는? 자, 이 저점을 기준으로 무엇을 그릴 것이다? 자, 리버스 헤드 앤 숄더를 만들죠. 자, 레프트 숄더, 헤드, 그리고 라이트 숄더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자체가 이 부분이 1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이 부분이 1년에 해당되는 기간이죠. 그럼 이만큼이 또 1년에 해당되는 기간이죠. 그러면 타임프레임 딱 놓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주가가 이때가 지금 현재 포인트고요. 그러면 저점 자체는 이 정도죠. 올해 3, 4분기, 4, 4분기 때 적정 주가라기보다는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권 들어온다 그러면은 18만 원, 17만 원, 16만 원대까지 가격이 여기에서 형성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서는요 또 매수해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야 현대차가 미국하고 어쩌고 저쩌고 중국하고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면서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주가는 21만 원대 현재 고가에서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뉴스가 나오는 거죠. 야 현대차가 안 좋아. 그런데 그때가 다시 또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고가에 해당되는 포인트 어디일까요? 지금 현재 21만 원, 22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런 이후에 주가 자체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간다? 자, 요렇게 가다가 횡보 좀 하다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요렇게 올라올 수가 있다.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가 25만 원대까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효율적인 투자는 어떤 게 효율적인 투자일까요?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이 구간 2021년 1월 달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저 날에도 삼성전자 10만 전자 안 간다. 매도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저예요. 모든 전문가님들께서 2021년 1월 달에 반도체 삼성전자 10만 전자, 20만 전자 간다고 슈퍼사이클 얘기하면서 야 사라 했던 포인트가 바로 작년 1월 11일이었어요. 2021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유일하게 야 여기 살 구간 아니야. 매도해야 하더라고. 이제는 삼성전자 6만 원 아래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지나온 차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건요.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노란색 박스를 쳤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죠. 인베스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좋은 회사에 대해 가지고 현대차 너무 좋은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가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영역에 굳이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저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영역은.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 영역만 들고 있어라는 얘기죠. 그럼 인베스팅 하신 분들도 입장을 놓고 본다면 언제 매수하시면 돼요?
자, 지난 이때 팔고, 자, 올해부터 얘기한다면 올해 1월 달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5월 며칠입니까? 5월 11일이네요. 오늘 팔고, 그죠? 오늘 팔고 기다려. 그리고 언제? 올해 3, 4분기, 4, 4분기 때 다시 17만 원, 18만 원 오면 여기서 매수해서 또 상승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이 영역을 타겟팅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주식이란 건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가 파란색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이러한 구간은 뭐가 필요한 거죠? 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쉼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5월 8일 날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종목을 이야기를 드렸냐면 루닛이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루닛이라고 하는 종목. 함께 볼까요? 언제?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날 이때네요. 5월 8일 월요일 날. 5월 8일 이때 루닛 얘 어마어마한 놈이다. 예, 매수하셔 놓고 있으시라고 강하게 얘기 드립니다. 자, 어제부터 상승을 시작하고 오늘 고가 상승률 보였는데 오늘 고가가 18.80% 올라갑니다. 며칠 만에요? 1, 2, 3, 4, 4데이 만에 4일 만에 18% 올라가요. 근데 이건 제가 단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스윙 관점 혹은 중기 관점에서 진입해도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루닛이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오늘 또 함께 매매를 했었는데요. 자, 이거 제가 오늘 이 루닛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한 걸 제가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매매 일지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목은 K증권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매매 내가 언제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그대로 차트에 보여주는 복귀 차트예요. 그래서 매매 일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이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화면에 보이면 이 영어로 B자 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B자 써있는 부분 있죠. 이게 바이 포인트예요. 제가 매수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다시 색깔을 좀 달리해야 되거든요.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이 B자 포인트가 매수 자리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S자 써진 곳이 매도 자리입니다. 보이시는 이 부분이요. 자, 루닛이라고 하는 종목을 하나를 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공개 방송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자, 루닛이라는 종목을 보면 오늘 18%가 올라갔어요. 근데 매매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부분을요, 여러분들 이게 1분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차트는 1분봉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현대차에 대한 부분과 똑같이 생각이 됩니다. 차트라고 하는 거는 1분봉이 됐던 5분봉이 됐던 1시간봉이 됐던 혹은 일봉이건 주봉이건 월봉이건 원리는 똑같습니다. 주가가 오름과 내림이 있고 캔들 하나의 크기의 변동성이 다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주가가 흘러가는 움직임은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루닛을 오늘 트레이딩 했는데 꼭 1분봉이 아니라 저게 1봉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1봉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흐름만 쫓아가 보십시오. 자, 주가가 오늘 강하게 올라갔어요. 아침에 갭상승 출발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매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봉에서 눌림목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가 시가를 깨고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래 보시면 이평선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평선 어떤 특별한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종가 단순 이동 평균선을 쓰고 있습니다. 종가를 가지고 단순 이동 평균선을 어떤 특별한 숫자의 이동 평균선을 찾지 않습니다. 그거요. 차트 좀 공부하는 이제 좀 공부하고 걸음마 떼는 사람들이 이평선을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기본 이평 5, 20, 60, 120 빼고요. 자기만의 특별 이평 16이평이네, 26이네, 33이네, 103이네, 250이네 이따우 여러 가지 숫자들을 적용해 가지고 자기만의 특별한 뭐라고 생각하고 하신 분들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평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는 뭐예요? 말 그대로 보조해 주는 지표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현재 가격이고 현재 거래량이고 현재 시간인 거예요. 주가와 거래량과 시간 이 3요소를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그거 세 가지 인자를 가지고 여러 금융학자가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한 지표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보조지표예요. 보조지표 숫자만으로도 수백 가지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특별한 선의 어떤 황금 룰이라고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놓고 얘기 드리는데 그거 없어요.
다만 차트마다 조금씩 다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튼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종가 단순 이동 평균선을 사용해서 보는데 주가가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보시면 이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 선이 바로 20MA예요. 20 이동 평균선입니다. 20MA. 20MA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가 빠지니까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를 합니다. 이거 분할 매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올라가는데 보시면 셀 보이시죠? 왜 여기서 셀 매도했을까요? 아주 단순한 이동이죠. 자, 주가가 아침에 고점 만들고 올라가니 이 부분은 뭐예요? 예, 더블탑, 쌍봉이죠. 외봉, 쌍봉에서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셀을 매도로 칩니다. 이 고가에서요. 그런데 주가가 어떻습니까? 이 고가를 넘어간 흐름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여기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주가가 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전 캔들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고 가격만 올라간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셀 팝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니까 최종적으로 모든 걸 셀하고 끝내요.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끝나는가 했더니 실질적으로 추세를 놓고 봤었을 때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뒤집었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매수합니다. 이 종목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를 다시 여기 고점에서 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점 확인하고 추세가 꺾이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모든 종목을 보유 수량을 매도를 하고 매매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루닛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한 걸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게 일분봉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일봉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죠. 지금 차트는 일분봉이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매수와 매도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일봉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매수해서 전고점 매도하고 다시 고가를 돌파하는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데 고점이 형성되고 떨어지는 포인트에서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눌림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영역에서 매도를 하는 이러한 부분 원칙은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차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현대차도 상관없고요, 루닛셔도 상관이 없고, 삼성전자도 상관없고, 아무 종목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상품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물도 적용할 수 있고요, 해외 주식도 상관이 없고요, 옵션도 가능하고요, 선물도 가능하고, 외환 거래도 가능하고, 여러분들 매매 많이 하시겠죠? 가상화폐도 동일하게 상품과 상관없이 타임프레임에 상관없이 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처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루닛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알고 있냐, 정보를 알고 있냐?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주가 가격의 움직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결정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작년 12월 달부터 오늘 5월 11일까지 대략 12월 1, 2, 3, 4, 5 만으로 6개월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만으로 6개월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거래일로 따진다면은 뭐 120거래일 좀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대략 한 6개월 정도 해당하는 시간 동안에 당일 추천해서 당일 상한가 간 종목만 하더라도 지금 104개, 100개가 훨씬 넘어간 부분이에요. 시장이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한 거 전혀 상관없이 당일 추천, 당일 상한가만 잡아놓은 것도 벌써 100개가 넘어갑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김진영 대표의 당일 공략 상한가 종목.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당일 공략 상한가 종목이에요. 어떤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난 다음에 상한가 간 게 아니고 지금 사세요 라고 하고 나서 그 종목이 따다다다다다다 상한가 간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어떻습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104개의 종목을 찝어드렸죠. 겨우 거의 하루에 한 종목에 대해서 상한가 간 종목을 찍었다는 거예요. 보신 바와 같이. 그죠?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단 1도 모르고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실 거예요. 오로지 차트 하나만 가지고 이런 부분들 다 잡아낸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회사를 알아야지 투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론 옳으신 말씀이죠. 하지만
그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상한가 종목 몇 번이나 드셔보셨고 몇 번이나 상한가 종목을 찾아보셨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종목을 찾아보지 못하고 매매하지 못했다면은 저에게 너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서 투자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말할 입장이 아니시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고, 앞으로 시청자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상한가 종목을 함께 매매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하단 보이시죠? 하단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은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할 수 있어요. 오시면은 매일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오늘 매매해야 될 당일 추천 종목 바로 실시간으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노란 톡방에 오늘 시청자분께서 대표님 실시간 종목 올라온 거 매매해가지고 수익 잘 났습니다라는 글들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이렇듯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내일부터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강한 종목, 시장에서 정말 이슈가 되고 힘이 솟구치는 그런 아이들을 함께 매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후 시간에는 자 노란 톡방에 들어오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보유 종목, 매수가, 비중 적어서 사연 남겨주시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어떻게 매매를 앞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매매 전략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바로 사연 바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시장 브리핑부터 해서요. 종목 차트 강의까지도 잘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 발언에 주목해야 하냐면요. 주식에서만큼은 매매에서만큼은 걱정과 손실은 줄이고 또 종목과 수익은 늘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김진영 대표님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아주 예쁘고 매력적인 미임주, 미남주만을 선별해 주시기 때문인데요. 이번 달에만 상한가 종목을 8개나 챙겨주셨고요. 또 짚어주시기만 하면 기본 2자릿수의 상승률을 가진 그야말로 제대로 된 돈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의 누적 상한가 종목들의 수는 총합 8개가 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초급등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톡방 안으로 지금 들어오시죠. 남은 5월에도 어떠한 종목들 챙겨주실지 궁금하다 하신다면요. 더욱더 서둘러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8글자 직접 입력 후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고민할 시간에 입장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한 종목이라도 더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배은수님께서 문의 주신 덕성 13,36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큽니다. 40% 담고 계신데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 종가 확인해 보니까 4,700원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표님의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자, 덕성 매수가가 13,365원 40% 비중 갖고 있는데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의지하고 상관없이 함께 데리고 사는 동반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물어보신 이 덕성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님, 배은수 시청자님 경우에는 좀 아픔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제 덕성은 매수를 해놓고 존버해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존버는 잘 아시죠? 지금 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매수해갖고 가야 될 종목이에요. 오늘 우리 배은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종목을 추천해 주셨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덕성 차트 보면요. 와우.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까마득하죠? 까마득합니다. 자,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심플하게 보죠. 자, 지금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13,365원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13,365원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매수가가요. 아마도 우리 배은수 시청자님 경우에는 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을까 한번 유출해 보자면 여기 어딘가에 매수를 1차적으로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추가 하락을 했었을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13,000원대까지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유추해 보겠는데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배은수님 시청하고 계시니까 노란톡방에 자, 이 종목을 언제 어떻게 매수하셨는지 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 그것도 한번 좀 참고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글 남겨주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종목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덕성이라는 종목은요. 지난 2021년도죠. 2021년도에 여러분들 정말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갔어요.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관없이 전 종목이 다 올라갔어요. 전 종목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점 대비. 근데 여기에서요. 특징이 있어요. 강한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한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강한 종목들 정말 싹수가 있고 세력들이 드라이브를 제대로 거는 아이들은요. 10배 터졌습니다. 10배. 볼까요? 이 아이는요. 정말 많이 터졌어요. 지금 10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 놓고 보면 지금 1,595원에 시작해가지고요. 가격대가 어떻습니까? 네, 4,000원대. 오케이. 자, 1,000원에서 4,000원까지 됐으니까 대략 매수평단가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매도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주가가 올라간 아이예요. 그래서 2021년도 이 아이는 실질적으로 상승률 자체가요. 2,500원, 3,000원에서 얼마까지? 32,850원까지 얼마 터졌습니까? 네, 10배 터졌어요. 10배.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늘 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덕성이라고 하는 이 회사 자체가 지난 2020년에서부터 2021년 넘어온 데 있어가지고 회사가 갑자기 어디 이름도 모르는 이 어떤 회사가 빵 떠가지고 애플처럼 성장을 해버리는 상황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덕성이 뭐 하는 회사예요? 잘 몰라요. 궁금하시면 우리 시청자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덕을 쌓았나 봐요. 우리 덕성이. 덕을 쌓아가지고 성 하나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덕성인가 봐요. 덕을 쌓아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돼요? 10배가 터졌어요. 10배가. 그럼 1년 사이에 이 회사가 정말 회사의 규모가 네임밸류가 1위였던 아이가 1년 사이에 10이 될 만큼 회사가 성장하고 팽창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가 32,000원까지 올라가서 32,850원까지 갔어요. 2년 사이에 여러분들 주가가 현재 4,7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2년 동안 이 회사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10위였던 회사가 1위 되어버렸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앞서 현대차도 말씀드렸죠. 2021년 1월 10일 날 고점 찍고 2022년 12월 29일까지 반토막이 주가가 나버린데 그럼 회사가 그 사이에 반토막 나느냐? 아니잖아요. 세력이 주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만 지수 우량주 블루칩 경우에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죠. 하지만 거래대금은 크죠. 시총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등락률 변동성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덕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때 몇 배를 해먹었어요? 10배를 해먹었습니다. 10배를 해먹었어요, 세력들이. 그러면 세력들 작업해가지고 10배 돈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 팔았죠. 팔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방치해버려요. 왜? 돈을 벌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돈 쓰러 가야죠. 돈 쓰러 놀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가는요, 관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습니까? 원래 주가 위치로 찾아온 거죠. 보이십니까? 그냥 역사 속에 32,000원이었던 거예요. 이거 다시 올까요? 안 옵니다. 네, 죄송한 얘기지만 안 와요. 제가 웃으면 안 되겠지만 안 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까요? 왜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님께 매수할 타임입니다. 저도 함께 삽시다라고 얘기할까요? 공개적으로. 왜 그럴까요? 덕성이 회사일까요?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나쁘지 않은 회사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덕성이라는 회사요. 지금 차트에 보면 지금 2003년부터 나와 있는데요. 2003년부터 이 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 회사예요? 아니면은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주 쓰레기 종목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매출도 이익도 정말 잘 나고 있는 괜찮은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어떻습니까? 회사가 매출도 일어나고 포장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뭐예요? 그 당시 블라블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0배가 터진 거죠. 지난 2021년도 10배가 터진 거죠. 그리고 원래 자리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다시 한번 2021년도에 고가 10배 터지고 난 다음에 세력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22년
21년, 22년 시간이 지나면서 2년 동안 그 돈을 다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돈 벌어야죠.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다시 덕성을 주가를 올려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야. 저도 살 거고요. 저도 내일 살 겁니다. 저도 살 것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 회사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 나쁘지 않죠. 지속적으로 잘 가고 있죠.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보시면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릴 거는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또 배운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매수가가 13,000원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주가 4,700원이에요. 현재 보유 비중이 40%를 갖고 계시다 그랬어요. 40%. 그럼 현재 여유 자금이 60%를 갖고 있어요. 1.5배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럼 1.5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00원, 5,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5,000원에서 매수를 한다 치면은 실질적 매수 평단가가 얼마 되냐? 9,000원까지 8,000원에서 9,000원 사이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 전환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13,000원까지 그냥 버티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길게 간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앞으로 11,000원에서 11,600원 혹은 12,000원까지 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차트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 작년부터 딱 놓고 보면 이 부분에 제가 그림 하나 그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그림 그릴까요? 항상 자 레프트 숄더 헤드 그리고 뭐합니까? 라이트 숄더를 만들 거예요. 이 가격이 어디입니까? 바로 11,600원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포인트에서 이 종목이 덕성이라는 아이가 11,000원대까지 타겟팅을 혹 11,000원까지 못 간다면 9,000원대까지 타겟팅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4,700원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100% 가깝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덕성이라는 녀석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사시면은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야. 다만 오늘 일봉을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오늘 일봉을 놓고 보면 거래대금이 10억 600만 원이에요. 10억 600만 원.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대단히 작은 상황이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작년 9월 달에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3월 달에 보시면 뭐가 보일까요? 이거 기관 순매수예요. 보이시나요? 기관 순매수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대에서 4,000원대, 5,000원대 이 사이에서 기관만 열심히 모아갔죠. 그럼 이 기관도 수익에 대해서 익절을 취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겠죠. 또 윈도우 드레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여튼 이걸 떠나가지고 기관 수급만 놓고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거잖아요. 기관 수급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매집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외바닥, 쌍바닥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 중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TV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요건 제가 내일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머리 쏙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튼 이게 외바닥 쌍바닥 구간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구간 4,145원 지난 저점 보이죠? 그리고 현재 이번에 4월 말쯤에 나왔던 저점 포인트 가격이 어딜까요? 네, 4,375원입니다. 현재 주가 4,700원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사가지고요.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되고요? 8,000원, 9,000원, 11,000원까지 보시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랬을 때 헤드앤숄더 구간 놓고 봤었을 때 우측 어깨 라인, 좌측 어깨 라인이 얼마였다고요? 11,600원. 그래서 우측 어깨도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어디까지? 11,000원대까지. 하지만 우리가 노멀하게 8, 9,000원까지 라운드 피겨 고려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타겟팅만 하더라도 현재가 대비 그냥 만만디로 그대로 여유 있게 보신다 그러면은 수익률 거의 100%에 가깝게 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 배운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비중을 좀 더 늘리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가급적이면은 8,000원 언더까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또 우리 덕성이라는 종목, 좋은 종목이 또 나왔으니까 이 종목 가지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진단하고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진단해 주신 거에 따라서 가격 전략 따라서 수익 전환까지도 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강한 종목들을 또 새로 나오기 마련인데 그 종목 탐색과 발굴이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신다면 우리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한 달 전 공략 종목 상한가 이게 아니고요. 무려 당일 공략, 당일 상한가가 심지어 매일매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계좌에 찍상꽃을 만개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사진 찍듯이 가까이 비추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거 꾹 누르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저희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일현님께서 문의 주신 에코프로 BM 1분기를 이끌었던 주도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중 30% 담고 계시고 매수가는 28만 4,250원으로 진입을 하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 방안 세우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의 분석 바로 들어보시죠. 자, 에코프로 시리즈 오늘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이 에코프로 정보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 시리즈들. 예. 올해 이슈였죠. 에코 시리즈, 에코 삼형제. 어마어마했죠. 예. 시총 1, 2, 3일 1등을 이제 탈환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가 올라가면 그날 다른 종목도 하나도 안 올라가. 그렇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 드렸을까요? 에코프로 BM을 얘기할 때 에코프로로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왜? 에코프로가 대장이니까. 그럼 차트 보시면 제가 에코프로에서 어떤 얘기 들었냐면은 에코프로가 지난 4월 11일 날 최고점 82만 원 찍었죠. 제가 4월 10일에 우리 시청자님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야, 내일 있잖아. 80만 원 찍으면 에코프로 끝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거 언제 살 거야? 39만 원대 오면은 그때나 살 거야. 라고 공언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에코프로 그냥 주구장창 하락합니다. 여러분들. 주구장창 하락이에요. 하지만 또 에코프로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맹신하시는 우리 또 광신도부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에코가 최고야. 야, 니들이 몰라서 그런데 에코프로에 100만 원, 200만 원 가야 돼.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좋은 회사예요? 현대차가 좋은 회사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저는 현대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들 에코프로 좋은 회사죠. 앞으로 성장성 있죠, 당연히. 매출 빵빵하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적정 주가를 판단하고 고가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에서 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실적이 많이 올라오더라도. 현대차 말씀드렸죠. 2021년 1월 11일 최고점 만든 다음에 50% 하락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에코프로 있지 않습니까? 82만 원 찍은 다음에 이거 반토막 나고요. 나는 그 아래에 더 떨어질 거다. 난 거기서 살 거다는 얘기죠. 그리고 언제 팔 거야? 나 이거 39만 원에 사가지고 에코프로 39만 원대 사가지고요. 60만 원대 팔 거예요. 이게 저의 전략이에요. 지금 안 삽니다. 왜? 지금 사면 여러분들 설거지하는 거예요. 세력들은 다 팔고 나가는데 뉴스에서 에코프로 좋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고 있는 거야.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에코프로 BM도 같은 이야기죠. 에코프로 BM, 같은 에코 시리즈예요. 오히려 더 약하죠. 올라갔다가 더 빠지고 있죠. 여러분들 에코프로 BM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주가, 자 주봉관점 놓고 볼게요. 실제 얘는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파동 자체를 딱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네, 주가가 하락 1파, 하락 2파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반등 살짝 있을 거야. 하지만 파동이 하나 더 떨어질 게 남아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까지 와야지 다시 한번 얘가 20-30% 상승률이 나와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저점이 깨지면 일단 손절했다가 다시 17만 원, 18만 원대에서 공략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왜? 이거는 헤드앤숄더를 만들려고 하락하는 과정을 가기 때문에 라고 정리할게요. 자,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예,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 노론톡방 들어오시고요. 매일 오전 9시에 공개 방송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